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세무 2급 지난번 107회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수업용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을 해서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쇄상해고요. 파쇄상해고 23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이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다음의 자료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오늘 물산에 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대신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 거래처 원장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에 자, 들어가시면 날짜는 1월 31일 현재니까 01월 31일 01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냥 엔터 치셔서 오늘 물산의 잔액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물산의 잔액은 770만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에 01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77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오늘 물산 거래처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월 15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월 이익잉여금은 375번 계정을 사용하고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한다 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자, 주식배당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배당금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배당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현금배당 우리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처리해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를 모두 대변에다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03월 15일 3월 15일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무조건 10% 200만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외상매출금 계상한 해외 매출처 CTEK에 외화 외상매출금 23,000달러를 전액 회수하여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예금은 얼마예요? 우리가 23,000달러 오늘 현재의 환율. 그러면 입금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지 되니까 1220원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1220원. 자, 우리 계산기에다가 23,000달러 곱하기 1220원 계산해 주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래서 2,806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2,806만원만큼이 될 거고,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건.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과거에 발생한 거니까 마찬가지 23,000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처음에 1280원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자, 계산기에 23,000달러에 곱하기 1280원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2,944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것만 일단 우리가 찾아 놓으시면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월 21일 04월 21일 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누구 거예요? CTEK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2,944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2,806만원. 그쵸? 그럼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환차손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외환차손. 그래서 실제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예금 돈 거래를 했죠. 돈 거래를 하면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결산일 날은 외화환산으로 가시면 되겠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8월 5일이고요. 망고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처분했어요. 근데 취득 원가는 5,000원.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외워주셔야지 될 게,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부가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장부가. 우리는 100주라 그랬고요. 100주 취득 원가가 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50만원만큼이 되겠죠? 그쵸? 50만원의 장부가고, 그 다음 처분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처분가 똑같이 100주에 곱하기 얼마예요? 10,000원씩의 처분을 했죠. 그쵸? 10,000원씩의 처분했으니까 우리는 100만원인데, 재비용 및 수수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비용 및 수수료는 직접 차감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00원. 결국 우리는 99만원에 처분을 하였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50만원짜리를 99만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49만원만큼의 이익이 생기면 되겠죠? 네. 자, 8월 5일입니다. 08월 05일 날 우리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수령한 금액은 99만원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9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하기 위하여 9월 2일이고요. 해리움에 8월 2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계약금은 계약 시에 100만원 지불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8월 2일 날 했으니까 8월 2일 날 장부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잔액은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08월 2일 날을 먼저 가볼게요. 그럼 2일 날 이렇게 해리움에 계약금 지급한 100만원이 있고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어디로 없어져요? 대변으로 없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09월 2일 날 대변에 선급금 해리움 1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오늘 900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우리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중요한 거 여기서 거래처 해리움 반드시 걸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우리가 1월 15일 날 거래고요.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중개수수료. 그럼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야 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토지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지 되니까 결국 이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불공이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01월 1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이고요. 토지 중개 수수료.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랑 거래했어요? 동산. 주식회사 동산과 거래를 했고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확인해 주셔야지 되는 거 여기 있는 거 동산 거래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상 미수금에 1,100만 원 있으니까 우리는 얘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 거래이고요. 3월 30일. 자, 외국인 비사업자에게 제품 11만 원을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매출했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로서 적절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 그냥 자진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거래처가 외국인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처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0일 날 03월 30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출입니다. 22번. 제품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11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알아서 나눠질 거고 거래처는 모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입금전표 2개가 끊어지니까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회사 7월 20일 거래고요. 굿딜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판매 대금 1,65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선수금이 될까요? 그쵸? 물건은 판매한 게 아니니까. 거래처는 굿딜이고요. 네, 7월 20일 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07월 20일로 넘어가셔서 과세 매출입니다. 계약금.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거래처는 굿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수령했나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네요. 그럼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아니죠. 제품 매출 아니고 선수금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위에 문제상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밑에가 현금이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현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20일 미국에 소재한 몽키의 제품을 직수출하였습니다. 직수출하였고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8월 20일, 08월 20일 날 우리는 수출입니다. 16번 수출이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몽키.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쵸? 네, 1번 수출신고 번호는 생략하시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끝났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9월 12일 날 거래입니다. 9월 12일 날 영업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과세 매입이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별 계정 과목을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료는 임차료, 관리비는 건물관리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고요. 복수거래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거래로 처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복수거래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저는 복수거래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09월 12일이고요. 유형은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F7 누르셔서 밑에 복수거래 가서 임차료의 공급가액은 250만원. 그리고 건물관리비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SC 누르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래처는 누구예요? 미래부동산.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다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는 임차료, 그리고 임차료 몇 번대요? 800번대. 임차료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건물관리비 3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08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복수거래로 따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외상미수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가세 관련. 자, 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만약에 숫자가 있으면 다 지우란 얘기고요.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가세 신고서 열어주시고 1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 깨끗하죠? 네, 깨끗한 상태에서 자, 여기를 한번 먼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그러면 매출 과세가 되겠고요. 신용카드 자리 하나씩 같이 입력해 볼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6억 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화면을 일단 요만큼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매출 과세 6억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는 여기 3번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6천만 원에 60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 현금 영수증 300이 또 있네요. 그럼 둘을 묶어야죠. 그러면 6,300에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수출 40만 위안이니까 40만 위안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40만 위안에다가 곱하기 선적일 기준환율이죠. 그쵸? 170원. 6,800만 원. 그래서 6,800만 원만큼을 직수출이니까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직수출은 영세의 기타 6번에다가 6,8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손세 공제는 대손세 가감에다가 대손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100만 원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매출거래의 입력이 끝났고요. 자, 매입거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일반 매입이 4억 원이 있고요. 그 중에 접대비가 8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다 재고자산 구입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 매입에다가 4억 원. 그리고 부가세 직접 써주셔야 합니다. 4천만 원. 그 중에 접대비 8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16번에 가셔서 여기다가 800만 원에 80만 원만큼은 빼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 누락분. 그러면 매입의 예정 누락분 500만 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의 세금계산서 500만원에 5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매입만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없고. 자, 그 다음에 매출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분이 2,300만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지연발급 가산세에 가셔서 우리 가산세 26번에 지연발급에 가셔서 금액은 2,300만원을 써주시면 23만원의 가산세가 설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청에 전자신고한다 그랬으니까 전자신고는 여기에 18번인데 19번을 클릭하시면 18번이 이렇게 열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무조건 만원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네, 2,582만원의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서 설명을 마쳐드리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불공이죠. 불공.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불공이라는 걸 찾아야지 되는데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치를 했기 때문에 불공이에요, 얘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공에 해당한다. 불공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그 중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게 총 몇 매요? 3매 5천만원에 500만원. 그대로 3매 5천만원에 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을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정산. 그래서 정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표는 아니요. 구분은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총 공통 매입세. 자, 여기 보시면 2기에 총 공통 매입세액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1,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면세사업의 확정 비율은 여기에 위에 매출 공급가액. 여기 있는 게 면세사업의 확정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전체 합계 총 공급가액은 6억 원이고 그 중에 면세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과세 사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총 공급가액 여기는 6억 원. 그리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만 원. 그래서 면세가 25%고 375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을 우리가 25만 원. 그러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25만 원이 있으니까 350만 원을 우리가 추가로 불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총 공급가액을 우리가 여기 있는 합계, 얘가 총 공급가액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 1일에 개설한 푸른은행의 정기예금. 그럼 21년 7월 1일에 개설을 했고 만기가 24년 6월 30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정기예금을 뭐라고 처리했겠어요? 장기성 예금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혹은 장기예금. 그래서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만기가 24년 6월 30일. 그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건 일반 정기예금으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대변에 먼저 장기성 예금 1억 원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정기 예금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21년도에 우리가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3년 만기를 가입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장기성 예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년 4월 1일에 우리 주식회사에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4년. 그런데 오늘은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러면 23년도에 이자를 계산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는 7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6%. 그러면 6, 7에 42 그랬으니까 420만 원이 이자가 산출이 되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곱하기 우리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다시 나누기 12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러면 자 계산기에 자 7천만 원에 대해서 7천만 원에 곱하기 0.06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31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315만 원만큼을 아직 안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315만 원만큼을 우리가 자, 전표에 차변에 미수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미수수익 3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315만 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62만 3천 원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생산부에서 발생한 운반비,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것도 현금 과부족 우리가 궁금하시면 우리가 전표에서 그냥 합계잔액 시산표 일단 들어가셔서 12월 31일 날짜로 보시면 현금 과부족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이 대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변에 현금 과까지 치셔야겠죠. 현금 과부족 62만 3천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세 가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까 기부금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 그런데 운반비 500번대인가요? 그쵸? 생산부에서 발생했으니까 운반비 500번대 23,000원.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1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기말 재고자산 실사했는데요. 첫 번째 정상감모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정상감모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는 무조건 실사한 기말재고액을 쓰셔야 합니다. 실사한 기말재고액을 쓰셔야겠고 비정상감모는 반드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정상감모 상품이고요. 그러면 1,500개에서 1,000개가 됐으니까 500개가 없어졌고 500만 원만큼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우리 뭐라 해요? 감모손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지금 상품이 없어졌죠? 반드시 적요 8번 이해가 되셨나요? 얘를 항상 먼저 써주시고 시작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자기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실사한 금액을 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로 1,500 곱하기 6,200 그러면 930만 원이고요. 930만 원. 자, 그 다음에 350개 그 다음에 곱하기 15,500원 그러면 542만 5천원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00개니까 그냥 1,000만원이 되겠죠. 그쵸? 네, 1,000만원 이렇게 3개의 금액은 이건 이제 결산 자료에다 쓰실 거예요.
결산 자료에다 쓰실 거고, 전표는 이렇게 비정상 간모에 대해서 조교 8번 넣어주시고, 비정상 간모 회계 처리를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상품, 그리고 조교 8번. 그래서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상품서부터 상품의 기말은 여기 타계정 대체 500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상품의 기말은 1000만원, 그리고 우리는 기말 원재료 930만원, 그리고 내려가셔서 기말 제품 재고에 542만 5천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채권자에게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대손은 그냥 공짜죠. 결산 자료에서 대손상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1%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삭제 해주시면 되겠고, 요 세 가지 금액 1%인 거 맞으니까 그냥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의 금액 2개,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단기대여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무조건 대손은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결산이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창을 조금 닫아볼게요. 닫아보고. 자, 그 다음은 급여 명세가 나와 있는데, 자, 생산직 근로자인 이현민의 3월분 급여 관련 자료이다. 3월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당 공제 항목은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하고, 이외에 사용하는 수당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를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작성하며 환급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그럼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명세인데, 자, 이렇게 보면 지급일자는 3월 31일입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식대, 현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식대는 비과세가 되겠죠. 그쵸? 비과세. 그 다음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이용해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기본급이 260만 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 수당이 돼요. 그런데 수당에서 야간 근로 수당은 여기서 여러분들 수당 공제에서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은 항상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3월분 급여고요. 3월 31일 날 지급을 하고요. 이현민 사원, 이현민 사원에 얘 하기 전에 먼저 수당 공제를 먼저 하셨어야죠. 수당 공제 들어가셔서 급여 기본급 있고 상여도 있고 직책이 없네요. 그쵸? 직책은 부. 월차 수당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비과세, 야간 근로는 건드리시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간 근로는 사원 등록에서 건드리시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4대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올 거니까 따로 하실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월 31일 날에 급여 기본급은 26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가 60, 월차 수당이 30,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그래서 야간근로를 비과세라고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총액은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26,000원, 건강보험료 98,27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12,58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29,6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1,230원, 1,020원.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서 나왔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귀속기간은 03월이고 지급도 3월이니까 그냥 엔터 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풀으실 때 여기에 있는 전월 미환급세액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죠. 42만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 42만원. 자동으로 환급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 안 하고 그냥 2월 시켜서 넘어가게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중요한 건 빠져나오시면서 반드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가요? 자, 강희찬 사원의 23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강희찬이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수정하시고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의료비 기부금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바뀌었죠. 올해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 카페에도 제가 연습하실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꼭 연말정산은 연습을 조금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부양가족 상황서부터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본인 강희찬 총급여 6천만 원이고요.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 있으니까 배우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배우자 안 됩니다. 소득 제한에 걸렸죠. 그 다음에 아들 강민호 있는데 첫째라 그랬고 입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생 입양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첫째. 동생은 소득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부양가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서 사원명 FE 누르셔서 강희찬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화면을 조금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은 본인이고, 그 다음에 송은영 배우자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부이고요. 강민호는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고 출산 입양의 첫째라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선찬은 나이 제한에 걸렸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번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가족관계는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 나왔는데 모두 국세청 관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라 그랬어요. 모든 자료는 국세청이고요. 자,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있는데 보험료하고 교육비,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료 부양가족 탭에서, 그리고 똑같이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지금 현재 부양가족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양가족에 밑으로 가보시면 보험료가 있죠. 그쵸? 보험료. 그래서 항상 사람을 먼저 본인, 그래서 강희찬 선택해 주시고 보험료에서 따당,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하는 것에다가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료. 그리고 강성찬, 동생 강성찬의 장애인 전용보험이라 했으니까 따당 눌러주시고 장애인에다가 17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종료. 그러면 장애인 전용보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입력이 다 끝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교육비. 아들 수업료인데 미술 학원비. 초등학생이니까 학원비 돼야 안 돼요? 초등학생 학원비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본. 신용카드는 여기 위에서 나올 거니까 거기서 다시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아들의 초등학교 수업료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들 강민호 선택해 주시고 교육비 일반에다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 밑에 있어요. 초중고는 2번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2번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교육비하고 보험료까지 입력이 끝났어요. 끝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가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 중에 재직 중인 파쇄상회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100만 원. 그러면 회사에서 100만 원 사용한 거니까 얘는 빼주셔야겠죠. 그쵸? 빼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녀 미술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됩니다. 얘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포함이 되는 거고, 대중교통은 입력하는 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도 빼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용카드에다가 입력해야 할 금액은 150만 원을 빼주셔야지 되니까 1850만 원만 신용카드에다, 본인 거에 신용카드는 1850이고 대중교통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얘는 아예 마이너스이고 50만 원은 따로 입력. 미술학원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본인 거에 1850하고 5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강희찬, 본인의 신용카드는 1850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약구입비 있고 대중교통. 그러면 한약구입비는 당연히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중교통은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빼주셔야겠죠. 결국 현금영수증은 얼마더라? 현금영수증은 60만 원만 입력해 주셔야지 되겠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1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말정산의 아들 강민호의 현금영수증은 6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에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본인의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그럼 60만 원이니까 안경구입비는 60만 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만 된다? 얘는 50만 원만 되더라. 50만 원이 한도니까. 결국 60이 아니라 50으로 적어야 되니까 10만 원만 빼주셔야지 되니까 본인의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는 26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쵸? 260만 원만 본인의 의료비. 자, 그 다음 배우자 250만 원 전액 가능하고요. 난임수술비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난임수술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의 한약구입비는 의료비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일반 의료비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생 310만 원 질병, 그래서 이것도 전액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60, 250, 120, 310만 원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에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자, F2 누르셔서 첫 번째 본인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F2 누르셔서 배우자 한 건 금액은 250만 원. 그런데 난임이라 그랬으니까 난임에 여기에서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난임 여부를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칸에 가면 해당하면 1번, 해당하지 않으면 2번.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니까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 F2 누르셔서 아들 강민호 눌러주시고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에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F2 누르셔서 형제자매 강성찬 한 건 금액은 31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될 거고요. 의료비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나왔는데, 이 기부금은 제가 연말정산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기부금이 많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금액이 많을 때는. 그래서 기부금을 문제를 풀으실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기부금은 반드시 우리가 연말정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으로 일단 가셔서 입력에 가셔서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시게 되면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이렇게 금액이 뒤에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는 거를 해주시게 되면 앞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순서대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검은 색깔로 바뀌면서 숫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정산한 내역들이 다 불러와지게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에 가신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기부금 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금 여기다가는 입력 방법 이렇게 기부금 입력하시기 전에 다른 나머지 내용을 다 처리를 해주시고 기부금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항상 먼저 실행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해주신 다음에 기부금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 원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 불러오게 했죠? 그리고 기부금에 가십니다. 그리고 F2 본인이고요. 확인. F2 누르시면 종교단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기부 내용은 금전, 현물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이니까 기부처 안 쓰셔도 되겠고 한 건이고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을 입력을 이제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부금 조정이라는 걸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아시겠죠? 기부금 조정. 그러면 기부금 조정이라는 데로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120만 원이 있는데 지금은 2월 금액에 있어요.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공제금액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화면 아래쪽에 불러오기서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불러오기, 그러면 금액 120만 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종교단체 120만 원이 금액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공제금액 금액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이 금방 여기로 이사 간 거 보셨나요? 네, 이렇게 2월 금액에 있었던 게 당해년도 공제금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에 공제금액 계산, 녹색 창을 기부금 조정까지 가신 다음에 반드시 녹색 창,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 그래서 연말정산에 있는 공제금액 계산을 들어가시면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계산도 처리해 주셔야지 되니까 불러오기 하시고 공제금액 반영, 저장 이걸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그리고 저장. 여기까지가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공제금액이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야 하고요. 여기 아직 일반 기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죠. 그렇죠? 안 들어와 있어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 번 더 실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 478만 5,160원이 차감 징수세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글자는 다시 또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저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다시 가셔서 반드시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주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꼭 마지막에 해주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정답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 창들 다 닫으시고 이론 문제 풀으신 건 이론 문제에다가 답안 작성 해주시고 답안 저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107회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를 조금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봤습니다.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연말정산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